97번째 파일입니다. 이제 그 개수와 경금, 뭐 이제 그 식감론의 관계 대강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 개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뭐 경금보다는 이렇게 이제 신금의 조합이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질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경금편에서 경금과 개수의 관계가 뭐 보도이로나 또 생수, 뭐 녹슨칼 이런 정도의 이제 비유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일단 그 양자간의 조합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개수편에서 이제 그 경금도 뭐 이렇게 1대1의 조합에서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의미를 짓습니다. 하지만 그 개수의 그 계절별 활용법에 따라서 경금의 효용이 대체로 이렇게 그 긍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실제 용법에서는 경금 인수가 이렇게 용신으로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주안해서 한번 그 텍스트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실제 유용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. 걔가 이제 경을 보면은 완철불련이라고 그랬어요. 완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좀 단단한 쇠를 일단 의미하는데 뭐 그냥 좀 물에 이렇게 불려버린 이렇게 물이 젖은 그런 뭐 쇠라고 일단 이해도 한 게 없겠습니다.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단련, 이제 달구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달굴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강, 강철을 만들기는 일단은 이제 불능한 상황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그 검극성공, 그러니까 이제 기물을 만들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이 좀 어렵고, 이렇게 해서 이제 1대1 조합에서 좀 불리한 그런 상을 짓죠. 하지만 일단 뭐 그 각 이렇게 용법에 보면은 뭐 일단 신약할 때 우선 보통 이제 신금을 쓰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일단 경금을 대용해서 무방하고 또 경신을 혼용해서 쓰는 그런 용법들이 많습니다. 우선 뭐 인월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. 자, 인월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목상관이 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개수 이론이 굉장히 약해집니다.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신금을 써서 일단 이제 개수를 생신해야 되는데 신금이 없으면은 그 경금을 이렇게 이제 대용해서 쓰는 거요. 그리고 이제 경금을 쓸 때 병화가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병화가 이제 그 인목에서 투하면은 상관이 이제 제격으로 변격되겠죠, 그죠?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 그 이제 경과 병의 조합으로 제격 투인의 이런 이제 격을 이룰 겁니다. 이런 격을 이루면은 상당히 그런 좋은 그런 팔자의 격국이 이제 성립되기 때문에 뭐 신금을 쓰든 경금을 쓰든 이렇게 격국 자체가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또 간목이 사령이죠. 간목을 이렇게 제어하려면은 경금이 일단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목상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목상관 같은 그 팔자의 체에는 말이죠. 우선은 이제 목신이 당황하지 않습니까? 목신이 당황하면 인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금이 있어야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금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 팔자의 격을 이루기가 좀 불가하죠. 그래서 뭐 좀체 길명을 찾아보기 어렵고 좀 흉하다고 봐야 되는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중에 이제 을목이 이렇게 이제 그 사령하니까 이때 보통 이제 경금을 쓰면 여타가 이제 다른 간의 입장에서도 그 경금이 이렇게 이제 을목하고 이렇게 이제 탐합하죠, 그죠? 그래서 만극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탐합 만극하는 그런 그 속성 때문에 경금만 쓰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경신을 다 쓴다고요. 그리고 이 경신이 이렇게 둘 다 장간에 이렇게 암장되어도 그 팔자는 그 부중치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도필로 양명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도필이라는 게 이제 문서에 기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인수 어떤 뭐 지성이나 또 이런 그런 어쨌든 그 뭐 이렇게 사무직에 이제 근래에 하여튼 지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양명한다.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 드높이는 드날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.
그리고 그 4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데, 4월에는 이제 화토가 이제 그 당령하죠. 화토가 이렇게 당령했을 때, 경과 임이 이렇게 투했다고 칩시다. 경과 임이 다 양투하면, 이때 이제 그 그러니까 겁재인 그 임수와 인수인 경금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화진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진이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그 억누르는 거거든요. 화토의 기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계수이론이 4월에 경임이 다투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겁인하진격에 대기격을 이렇게 이제 이룹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도 경금 굉장히 유용하죠. 그래서 뭐 이 겁인하진격은 굉장히 그 아주 그 극품에 이르는 극귀한 명식으로 일단 봐요. 왜 그러냐면 이제 후술될 텐데 그 고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. 그 뭐 고가에 이렇게 보면은 그 금수가 이제 하천에 모이면 그 복수가 굉장히 길고 무변하다 그랬어요. 그래서 부기가 길고 그래서 부기의 수명도 굉장히 길고 연한도 긴 거예요. 그리고 또 무변이라는 것은 가장자리가 끝이 없다는 거니까 뭐 아주 오래도록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뭐 또 그 가진 재산도 굉장히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. 뭐 이런 뜻도 되겠어요. 그래서 그 부기가 길고 무변하고 또 그 운이 이렇게 이제 화투의 지시로 이렇게 가면 그 쾌락이 신성과 같다 그랬는데 뭐 쾌락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쾌락이라는 게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욕구가 다 채워졌을 때 느끼는 그 상쾌한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쾌락이라고 한다고요. 그래서 그 쾌락이 신성과 같다고 했을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4, 5월에 경신이 이렇게 다투한 상황, 경임 그리고 경신임 이런 것이 다투한 상황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겁인하진격이라고 이렇게 겁이하진 이렇게 우리가 명명해서 그러한 그 부기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다뤄서 극기로 우리가 묘사하니까 이 점은 다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되뇌어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 겁인하진격 같은 경우에 경임 이렇게 다투셨을 때 경임이 양투해가지고 이렇게 겁인하진의 격을 이뤘을 때 정화가 투하는 것은 참 재앙이에요. 왜냐하면 경금 용신을 정화가 가장 이렇게 극상하죠. 또 임수도 정화가 이렇게 합하거나 합거하거나 또는 뭐 합해서 이렇게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정화가 투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5월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이제 경신과 임을 다 참작해서 이렇게 이제 병용하는데 경신이 투하고 또 뭐 임이나 또 개를 봤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종정의 명가를 이룬단 말이에요. 종정이라는 것은 이제 세북종자의 이제 속그릇 그 정인데 예전에 이제 뭐 세종을 쳐서 이렇게 이제 그 식솔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제 그릇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먹었는데 그 굉장히 부잣집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종정의 명가라는 것은 굉장히 그 풍요로운 그런 환경과 또 명가, 이름난 명문가니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뭐 그 뼈대가 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아주 재산도 풍부한 그런 종정 명가라고 해서 이렇게 겁인하진이 그만큼 이렇게 그 극기를 논할 만큼 좋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수원이 하월에 모이면 수원이라는 것은 이제 수원은 이제 경신금을 의미하죠. 그리고 이것이 경신금이 또 그리고 또 임수가 이렇게 이제 하월에 다 모이면 그 이제 보통 이제 부는 이렇게 이제 좀 일단 이제 그 부중기경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뭐 하월에 이제 그 수원이 이렇게 다 모이면은 우선은 그 이렇게 이제 그 풍요로운 환경에 일단은 먼저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.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부중기경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수원 이제 그 금수가 이렇게 하천에 모이면 일단 뭐 부기가 길다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부중치기명들이 다 이렇게 부와 기가 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종래 이렇게 귀로 가니까. 그리고 또
뭐 이렇게 또 운에서도 이 화투의 그 지지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금신도 왕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수도 왕해지고 또 관도 왕해지고 재관도 왕해지고 그런 아주 그런 유리한 그런 환경에 처할 그런 공산이 크다고요. 그래서 이제 고인들이 그렇게 이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월도 마찬가지로 경신을 전용하죠. 미월에는 이제 칠설격이 되겠죠. 이제 칠설격이 되니까 뭐 이때는 또 더 경신금이 똑같이 이렇게 다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전용하고 뭐 절기로 이제 대서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데 대서 이후에는 이제 금기로 이렇게 진기하면 금수의 효용이 대서전보다 좀 떨어지는데 팔자술 실전에서 이렇게 24절기를 구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용할 만큼 이렇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월에 똑같이 이렇게 경신을 전용한다는 점만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해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왕하죠. 이때 그 경신을 또 써서 용해서 윤활을 이루면은 수월에 이제 뭐 해자축 수국을 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윤활을 이루면은 그 축에서 경신금이 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행듣기가 인수를 보는 것 자체도 기뻐하고 또 그 인수가 축월에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반국을 짰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금수절기 같은 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. 뭐 윤활격을 이루면은 그래서 이제 공명을 다 이렇게 누린다고 볼 수 있고 축월 상황을 이제 계수 일어난 축월 상황을 꼭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관 꺽이지만 일원이 일단 원령의 길을 얻었죠. 그런데도 조금 힘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화국을 지으면 화토가 당황한 그런 조건과 유사하다고요. 이제 뭐 4, 5월 같은 경우죠.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용법처럼 경신이 투해야 일단 의식이 이렇게 충족되겠죠. 예, 그래서 뭐 대강 이렇게 경금과 개수와 경금의 관계는 썩 이렇게 뭐 긍정적인 그런 식간불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식간의 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쓰임에 있어서는 경금의 쓰임이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또 아주 유용하게 또 아주 이렇게 좋은 기격을 짓는데 잘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과 개수와 관계 같은 그런 상황과는 조금 이렇게 차별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